네, 안녕하세요. 유니티를 위한 C샵 최초 프로젝트 설명을 하게 된 구디 귀신 염기돈입니다. 네, 보자. 일단 프로젝트 생성하는 거는 저번에도 간단하게 해서 일단 왼쪽 상단 메뉴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해서 시작을 하면 되겠죠. 아이고, 요거를 일단 내리고, 자, 여기에서 파일,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창이 뜨면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긴 하는데요. 여기 PT 보면은 여기 빨갛게 둘 중 하나, 그리고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 됩니다. 이게 프로젝트 이름이 돼요. 그래서 원하는 이름을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만약에 위에 걸 안 나오는데 밑에 걸 나오면 여기 이렇게 버전이 있는데 이게 문법을 일단 뭐 간단하게 뭐랄까 어쨌든 이게 C샵이 .NET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인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할 일이 딱히 이게 애매하긴 해가지고 그 유니티를 위한 C샵이라 갖고 .NET 프레임워크 설명하다 보면 조금 크긴 하거든요. 뭐 아주 러프하게만 설명을 하면 어쨌든 C샵이 이제 .NET 프레임워크 위에서 돌아가는 언어이고요. 그래서 그 .NET 프레임워크는 버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 버전에 따라서 사실 우리가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건 .NET 프레임워크 버전에 따라서 C샵 문법이 현재 이제 8.0이 곧 나올 거고 이제 지금은 7.0까지 쓸 수 있는데 뭐 과거는 뭐 1.0, 2.0, 3.0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 .NET 프레임워크 버전에 따라서 그 문법의 버전이 달라져요.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이 달라져요. 그래서 뭐 그냥 4.5 이후 정도면 사실 큰 문제가 없긴 한데 그냥 디폴트로 놓고 그냥 쓰시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화재기 누르면 이제 이 이름의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일단 먼저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네, 뭐 그렇다 치고 자 예를 들어 다음 페이지를 보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생성 이제 확인 누르면 생성이 되겠죠. 이게 왜 두 페이지야? 하나 지우고 자 그랬을 때 일단 13라인 그리고 14라인에 이렇게 창이 떴죠. 아마 그러면은 아이고 이런 이게 아니라 아마 여기에 이렇게 비어 있거나 없거나 뭐 이런 느낌일 건데 14 엔터해서 13라인과 14라인에 요걸 일단 타이핑을 할게요. 타이핑을 한번 해주세요. 자 어쨌든 타이핑을 했다 치고 이제 F5로 실행을 합니다. 네, F5로 실행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시커멓게 창이 뜨고 이거 콘솔 창이라고 합니다. 요거가 뜨고 헬로 월드가 찍힙니다. 자 F5를 눌렀습니다. F5를 눌렀으면 요렇게 이제 헬로 월드 따다단 느낌이 두 개가 빠졌어. 이거 중요해요. 그냥 사실 뭐 의미 없지만 어쨌든 느낌표 두 개가 딱딱 추가가 됐죠. 마밤 그죠? 자 어쨌든 아주 간단하게 헬로 월드 느낌표 두 개를 찍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게 프로그램입니다. 놀랍지만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만약에 하고 싶다라면 상위 폴더 가기 한 다음에 여기서 빈 이게 바이너리거든요. 뿅 해서 디버그에 딱 가보면 짜잔 짜잔 exe28이죠. 이게 실행 파일이잖아요. 그죠? 짜잔 와우 엄청나다. 어쨌든 자 간단하게 헬로 월드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설명할 거는 요 최초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도 약간은 양이 있을 거라 어쨌든 간단하게 쭉쭉쭉쭉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코딩 공부를 할 때 약간 그 뭐랄까 깔려 있는 거에 대한 약간의 이해도가 없으면 조금 다음 단계가 잘 안 받아들여져서 조금 힘들어서 뭐 아주 러프하지만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설명을 합니다. 일단 사실 네임스페이스를 뭐 제일 먼저 설명할 느낌의 것은 조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약간 문법이 살짝 복잡하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단 아주 조금 러프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이름 공간입니다. 이름 공간 뭐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이건 조금 잠깐만 이건 지울래. 예 요렇게만 할게요. 그냥 같은 영역 안에 식별자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식별자라는 건 이름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 식별자라고 하는 건, 자, 일단 그래. 일단 넘어갈게요. 자, 같은 영역 안에 식별자가 겹치면 안 됩니다. 예, 영역이라는 개념도 잘 모르겠고, 식별자라는 것도 모르겠죠. 그죠? 이거 설명할 게 너무 많지만, 이거 다 설명하면 답이 없으니까 일단 넘어갈게요. 그래. 뭔가, 일단 식별자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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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네. 이름, 얘도 이름이고, 그리고 얘도 이름, 이것도 이름입니다. 이름인데, 이 이름이 겹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이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 프로그램이 다르고, 프로그램이 다릅니다. 네. 달라요. 요게 다르긴 해요. 대소문자를 가리기 때문에. 어쨌든, 이 같은 영역에 있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스쿠프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를 하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름이 겹치면 안 돼요. 별로 뭐 당연히 좋지 않겠죠. 예를 들어 뭐랄까, 막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 그래서 게임을 막 만들어. 근데 몬스터, 그러니까 몬스터에 해당하는 그 이름을 캐릭터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플레이어의 이제 유저가 움직이는 그런 캐릭터도 이름을 또 캐릭터라고 해. 그럼 둘 다 캐릭터면 그죠? 문제가 되겠죠. 실제 프로그램 자체도 이제 컴파일 할 때도 문제로 잡습니다. 같은 영역에 있다라고 하면 해당 이름이, 야, 너 캐릭터라는 이름인데 또 캐릭터를 썼는데 너가 이게 제대로 된 게 맞니? 라고 에러를 띄워요. 그래서 그게 겹치면 안 되는데, 이 겹치는 거에 대한 걸 어느 정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이 네임스페이스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 놓으면, 뭔가 예를 들어 지금 이 상태에서 같은 영역, 대충 같은 영역에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클래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죠? 빨간 줄 이렇게 뜨죠? 네임스페이스, 프로그램 네임스페이스에 이미 콘솔 앱 3에 대한 정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네임스페이스는 이건데 조금 반대가 되긴 했는데, 어쨌든 자, 에러가 나죠.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 마찬가지, 아까 방금 전에 나왔던 그 에러 문구가 딱 나오죠. 자, 이거가 아니라 얘를 아니지, 그치? 아무튼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름이 겹치면 안 되는데, 자,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네임스페이스 뭐 마이 스페이스 뭐 적당히 해놓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뭐, 물론 뭐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이 조금 독특하긴 해서 뭐랄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일은 없겠지만 뭐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어쨌든 그래서 서로 이 같은 이게 이 이름이 겹쳤다라는 거에 대한 에러를 내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문법적인 요소예요. 뭐 기타 다른 뭐 잡다구리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거의 가장 주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이름 충돌이라고 합니다. 이 이름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네임스페이스입니다. 난 이렇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름 공간을 참조하는데 using이라는 걸 써요. 네, 키워드인데 키워드 설명은 이제 나중으로 밀어둘게요. 이게 프로그래밍이 조금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 왜냐면 자, 이런 문법적인 요소들 뭔가 다 설명하다 보면 양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단은 좀 넘어갈게요. 어쨌든 using을 써서 무언가 기타 등등의 효과가 나긴 하겠죠. 그죠? 어쨌든 이름 공간 참조를 할 때 using을 쓴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얘네들이에요. 얘네들인데, 다른 이름 공간을 해당 이름 공간을 타이핑하지 않고 접근이 가능하게 만들었죠. 무슨 뜻이냐면, 자, 이 프로그램 이놈 말고요. 얘를 제가 여기서 뭔가를 접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자, 이거의 프로그램 뭐뭐의라고 하는 걸 이 점으로 쓰십니다. 점. 그러니까 접근을 한다. 이 이름 스페이스에 접근을 한다. 혹은 이 클래스에 접근을 할 때 다 뭐 점이야. 다 점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뭔가 띡띡띡띡 뭐 이게 뭐 하는 코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뭔가를 하고 싶어. 그럴 때 이 이름 스페이스에서 이름 스페이스로 접근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점을 찍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using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꼭 마이스페이스라는 이름 공간을 접근을 할 때
요걸 안 붙여도 되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요걸 만약에 안 붙이면 이름이 겹치니까 문제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P라고만 해볼까요? 자, P긴 P인데 요걸 안 하고 싶어 그랬을 때 이게 되나 모르긴 하는데 마이스페이스 되겠구나. 네, 이런 식으로 넣고 자 여기서 이걸 딱 지우면 쓸 수 있죠. 에러가 안 나죠. 자, 실행 잘 되고 그죠? 네,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 using이라는 키워드는 using은 그러니까 이 이름 공간 안에 있는 무언가를 접근을 할 때 마이스페이스 점 찍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걸 그 코드를 타이핑을 안 하고 접근하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자 보면 예를 들어 얘는 그래도 여기서 마이스페이스라는 게 있고 실제 P를 사용을 했죠. 근데 예를 들어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abc라고 치고 짠. 그리고 여기서 using abc. 그러면 이렇게 약간 뭐랄까 색깔이 빠지죠 조금. 얘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기서 얘네들을 따다닥 설치해 보면 여기 이렇게 노란 느낌표 떠요. 이게 빠른 작업 컨트롤 점, 개인적으로 컨트롤 점이 편해서 컨트롤 점을 쓰는데 컨트롤 점을 딱 눌러보면 너 지금 어디서 쓰이지도 않는 네임스페이스 참조를 하려고 유징을 쓰고 있는데 이게 뭐 제대로 된 거 아니잖니?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줍니다. 제안을. 완전 편해요. 이게 컨트롤 점 누르면 되고요. 되게 많은 형태의 제안이 있어요. 그 중에 뭐 요런 이제 야 필요 없잖아. 그럼 없애라 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따닥 쓰면 어디서도 마이스페이스라는 이름 공간을 참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회색 뜨고 자 이런 식으로 없애면 되겠죠. 컨트롤 점이었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using이라는 놈은 다른 이름 공간을 어쨌든 한번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그래 마이스페이스 아까 그거는 봤는데 ABC도 그렇고 다 치고 그럼 시스템이 이렇게 색깔이 있다는 건 시스템을 어디선가 썼다라는 거겠죠. 얘가 시스템 네임 공간 안에 있는 애예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죠. 자 일단 using이라는 건 적당히 설명이 된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야 이게 클래스가 답이 없어요. 설명이 너무 깁니다. 일단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면 얘는 일단 C샵뿐 아니라 되게 많은 언어가 무조건 클래스로 시작을 해야 되고 클래스로 끝나요. C++도 사실 클래스 없이 시작은 가능한데 이제 사이즈가 커지고 하면 클래스라는 게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대 프로그래밍은 모르겠어요. 클래스를 지원하지 않는 언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냥 일단 C 대표적으로는 C가 있겠죠. 근데 유지보수성 때문에 클래스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생각을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어쨌든 클래스는 어쨌든 현대 프로그래밍에서 시작과 끝이에요. 네.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요소, 구성하는 요소다. 이제 클래스끼리 만들어 놓고 찢고 뽑아서 뭐 이것저것 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RGB 그러니까 뭐랄까 RGB라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뭔가를 압축하는 프로그램, 그 압축을 푸는 프로그램 물론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뭐 PPT 같은 거를 보여주는 이게 이름이 뭐죠?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 게 전부 다 클래스로 시작해서 클래스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 정도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그리고 처음에 일단 실행할 때 일단 프로그램이나 만들고 콘솔이라고 무조건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랄까 네임 공간이 없으니까 이름 공간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 만들어 놓는 거고 이왕이면 그냥 프로젝트 이름으로 만들어 두는 거고 이거 프로그램이라는 거 그냥 그래 프로그램이니까 이거 프로그램 만들려고 만든 거니까 그냥 프로그램인 거고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예, 실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얘의 이름이나 얘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뭐 원하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뭔가 작업을 하면 되겠죠. 이름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자, 네. 아무튼 그렇고요. 함수입니다. 요 놈. 자, 이 중괄호로 일단 영역을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데 얘를 클릭을 딱 해보고 여기 일단 점선이 있잖아요. 이거는 네임스페이스 안의 공간이다. 얘의 공간이다.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금 어쨌든 스코프를 설명하면 나중에 설명하게 될 거예요. 자, 클래스가 있죠. 얘의 영역은 여기까지다, 그죠? 클래스 안에 요 함수가 있습니다. 네, 함수입니다. 이건 함수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어쨌든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임 공간 이거, 클래스 이거. 근데 얘는 뭔가 아무튼 좀 많이 복잡하긴 하네요. 뭔지 모르겠지만 뭐 얘도 뭔지 모르겠고 하나, 둘, 뭔가 단어 두 개. 그리고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 중괄호 같은 거, 이 영역을 표기하는 애랑 비슷하게 소괄호가 있네요. 소괄호가 있고 이제 이건 뭐지 영역인가 보다. 그죠? 자, 이걸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 함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근데 뭐 형태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뭐 몇 가지 키워드를 더덕 붙여서 일단 작성을 하게 됩니다. 조금 설명이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게 기능입니다. 함수라고 하는 게 번역이 잘못됐다라고 되게 뭔가 말이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너무 오랫동안 함수로 써서 그냥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로는 function입니다. function. 일단 써놔야지. 네, function. 네, 펑션을 거의 직역을 해보면 거의 그 기능이란 뜻인데 그래서 사실상 기능이란 뜻에 가깝습니다. 클래스는 반이야 뭐야, 그죠? 이거는 조금 그러게 무슨 뜻이냐? 생각해본 적이 없네. 어쨌든 클래스는 클래스라 치고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얘는 펑션이래요. 기능, 예, 실제 실행의 단위이기도 하고요. 그 정말 동작을 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검은 창이 띄워졌어. 그거는 사실상 누가 해준 건데, 근데 그 검은 창에다가 무언가를 하는 역할을 이제 함수들이 하게 돼요. 함수가 하게 돼요. 얘가 이것들을 뭔가를 아무튼 실행을 시켜서 이렇게 뭔가 검은 창이 뜨고 F4를 눌러서 실행을 해서 문자열을 받을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주는 기능의 단위를 일단 함수라고 하고요. 나중에 당연히 설명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클래스 안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이 함수라는 게 클래스 안에만 존재할 수 있어요. 요렇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main2라고 치고 뭔가 작다구레리한 거 지워볼까요? 아니다, 그냥 냅두고. 자, 그러면 일단 에러가 떠요. 네임스페이스는 필드나 메서드와 같은 멤버를 직접 포함할 수 없습니다. 필드와 메서드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서드는 함수,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마다 사실상 이 함수의 역할을 하는 그 문법 구조, 문법 요소를 메서드라고도 표현을 하는 언어가 있고요. 펑션도 있고 뭐 서브루틴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뭐 일단 함수, 한글로는 함수고요. 보통은 뭐 기능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너무 함수를 오래 써가지고 함수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어쨌든 이 네임스페이스는 함수를 직접 포함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필드는 뭔지 모르겠으나, 그죠? 나중에 나오겠죠? 자, 필드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수를 직접 포함할 수 없다. 메서드와 함수는 똑같다.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자, 어쨌든 에러가 나니까 지워야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클래스 안에만 함수가 존재할 수 있어요. 뭐 함수를 만들면 함수, 기타 작성을 한다 치면 그러네. 얘도 설명을 해야 되네. 이건 설명을 바로 할게요. 자, 어쨌든 그리고 main이라는 함수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됩니다. 엔트리 포인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C샵의 경우 main이에요.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main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얘를 시작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짜자자작 실행이 돼요. 그리고 함수를 부르고 함수가 뭐 다른 클래스의 함수를 부르고 함수를 부르고 막 그런 식으로 찢고 볶아서 무언가 수행이 되겠죠. 어쨌든 그렇더라. 네, 그래서 함수라는 요소인데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한번 볼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함수에서 지금 여기 콘솔이 뭔지 모르겠지만 점 찍어서 뭔가를 했어요. 얘가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점을 찍어서 접근을 했네? 그러면
이거나 이거 둘 중에 하나인가? 라는 추론은 해볼 수가 있겠죠. 이건 클래스입니다. 클래스. 네. 클래스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콘솔이라는 클래스의 writeLine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라는 뜻입니다. 이게 이거는 콘솔이라는 클래스의 read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네. 이 main이라는 함수는 아까 말했지만 조금 독특한 함수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 얘를 먼저 찾아서 이 문자열을 찾아가지고 main 얘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실행하게 되고요. 실행이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라인이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거지. 그때 브레이크를 걸어서 봤잖아요. F9를 누르고 F5를 눌러. 그러면 여기서 멈춰 있죠. F10을 눌러요. 실행이 됐네. 실행이 됐네. 그럼 여기서 입력이 가능하겠죠. 아이고 다시 자 시작을 눌렀고 F10을 눌러서 실행 한 줄 딱 찍히고 F10을 딱 누르고 read라는 게 입력을 받는 앤데 아무튼 뭔가 쓸 수 있어. 짠 끝. 뭐 이렇게 그리고 다음 라인이 돼서 프로그램이 따단 끝났죠. 어쨌든 이 함수가 실행이 되면 얘가 실행이 되면 얘부터 해서 쭉쭉 실행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콘솔이라는 클래스인데요. 콘솔이라는 클래스인데 얘를 F12를 한번 눌러볼게요. F12 혹은 비주얼 어시스트가 깔려있으면 Alt-G죠. 자, 뭔가 엄청 복잡하다. 모르겠지만 어쨌든 Public Static Class래. 오케이. 이건 클래스네. 얘기에 아까 약간 익숙한 놈이죠. 네임스페이스네. 시스템이네. 유징을 썼으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유징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시스템 점 콘솔 점으로 안 써도 돼요. 예, 쓰기 조금 편하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 만약에 이걸 지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시스템 점 이게 무조건 넣어야 원래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이건 당연히 동작을 합니다. 네. 어쨌든 그렇더라. 뭐 그런 거예요. 얘는 어쨌든 클래스인데 얘는 클래스인데요.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이 시커먼 창 나오죠. 예. 이거라고 생각해도 크게 무관한 클래스입니다. 얘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충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를 콘솔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름도 콘솔이고. 네. 근데 이 검은 창을 콘솔이라고 하는데 이 콘솔 창에 대해서 입력과 출력 그리고 기타 등등 속성 같은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크기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겠고 뭐 글자 색깔 같은 뭐 이런 것들 등등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얘가 알아서 관리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대충 될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뭔가 기능이 아까 뭔가 F12 들어가고 봤더니 드럽게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은 뭔가 아무튼 잘 해주나 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독특한 표현이 있죠. 그래, 속성은 속성이죠. 그냥 뭐 엘리멘탈이라고 하긴 그 프로그래밍 용어는 뭐 어트리뷰트나 프로퍼티라고 표현을 하겠지만 우리가 속성이라는 건 뭐 포켓몬 속성도 속성이니까 속성이라는 건 이제 특징 같은 거겠죠. 뭐 여러 가지 특징에 대한 것들, 함수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데 입출력이라고 써있죠. 입출력, 입력 그리고 출력. 자, 입력은 키보드에서 무언가 키를 받는 걸 말하고요. 이 컴퓨터가 입력. 그래서 read라는 걸 쓰고요. 출력이라는 건 이 검은 창에 표시를 해주세요. 이 검은 창으로 뭔가 나타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입력 그리고 출력을 담당하는 함수가 몇 가지씩 있어요. 아까 보니까 엄청 많았잖아요. 자, F10으로 Alt-G로 들어가 볼게요. 와우, 그죠? write 뭔지 모르겠는데 write가 드럽게 많고 write 라인이 아주 많죠. 뭔가 이게 write니까 쓰기, 출력입니다. 쓰기는 출력. 근데 어쨌든 read는 뭔가 모르겠지만 3개가 있네. 4개구나. 네. 어쨌든 4개 정도가 있네. 뭔가 입력, 그 키보드로 치는 거를 받아들이는 함수들인 거고요. 얘네는 무언가를 아무튼 간에 화면에다가 표시를 하는 함수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어쨌든
그래서 write line이라는 함수는 어떤 역할을 해주냐면 그 소괄호 사이의 내용을 출력을 해줘요. 화면에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한 줄을 띄워줘요. 무슨 말이냐? 보면 여기서 어쨌든간 이 한 줄이 띄워졌죠. 뾰병. 뭔가 우리가 그 노트패드 그 메모장 있잖아요. 메모장에서 다다다다 뿅 해가지고 한 줄이 띄고 처음으로 가는 게 뭔가 너무 당연한데 이게 당연한 일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 역할을 어쨌든간 write line이라는 애가 해줘요. 한 줄을 내가 안 띄우고 싶어. 그러면 write라는 애를 써주시면 됩니다. write는 이 소괄호 안에 있는 내용을 딱 쓰고 끝나요. 딱 쓰고 한 줄이 안 띄워져요. 이대로 한번 실행을 딱 해보면 짜잔, 자, 뿅 나오고 나서 헬로 월드 찍혔죠. 그리고 나서 한 줄이 띄워졌죠. 자, 한 줄이 띄워졌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뭔가 얘를 이렇게 짠, 실행. 짜잔, 한 줄이 띄워졌죠. 뿅뿅, 그죠? 요렇게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write line 뭐 얘네를 써서 출력을 하고요. 출력이라는 건 화면에 나타난다 라는 거고, read는 이거는 사실 지금은 그냥 사실 실행을 딱 F, 그러니까 컨트롤 F5로 실행을 한 게 아니라 그냥 F5로 실행을 했을 때 사실 멈춰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셔도 지금은 무관해요. 근데 어쨌든 키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자, 키를 받아들여서 그럼 뭘 해? 라고 하면 요거를 일단 자, write는 요 안에 있는 걸 어쨌든 간 출력한다고 했죠. 간단하게 요런 식으로 써볼 수도 있어요. 뭔가 완전히 신기하다잉. 어쨌든 read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입력을 받겠죠. write는 뭔가를 쓰죠. 그죠? write line이라고 아니다. write line 얘를 라인으로 해볼게요. 뿅. 자, 일단 실행 F5. 자, 어쨌든 두 줄을 했고 입력을 받죠. 뿅. 그럼 바로 끝나긴 하죠. 자, 여기 다시 일단 컨트롤 F4로 실행을 해볼게요. 뿅. 자, 그리고 A, B, C, D를 딱 입력. 그럼 뭔가는 모르겠지만 뭔가 개판은 됐어. 이야, 왜 97이지? 그죠? 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현재 이거 입력 받은 거에 대한 거를 어쨌든 뭔가를 출력을 했나 보다. 그죠? 요런 식으로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건 어쨌든 다음 단계 얘기고, 어쨌든 read는 지금 단계에서는 멈추는 애다 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